중국 면허증을 얼마 전에 취득을 해서 보여드리고, 중국 면허증을 어떻게 취득하는 게 빠른 건지,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게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주의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취득한 면허증이에요. 이 파우치를 버리면 안 된다. 중국 면허증을 어떻게 취득하는 게 빠른 건지,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게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주의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취득한 면허증이에요. 이 파우치를 버리면 안 된대요. 파우치는 안에 들어있는 면허증과 함께 일체형으로 가지고 다녀야 된대요. 이거 파우치를 버리면 면허증이 파손됐다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검틱틱하고 좀 촌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게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주의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취득한 면허증이에요. 이 파우치를 버리면 안 된대요. 파우치는 안에 들어있는 면허증과 함께 일체형으로 가지고 다녀야 된대요. 이거 파우치를 버리면 면허증이 파손됐다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검틱틱하고 좀 촌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소지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면허증 취득을 하려면 한국에서 면허를 먼저 취득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면허를 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특히 외국인이 중국에서 면허를 따려면 행정 처리도 그렇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면허를 취득을 하셔가지고 그 면허를 바꾸시면 됩니다. 바꾼다기보다는 인정을 받아서 간단한 그 필기 시험을 보고 교체를 하면 됩니다. 중국 면허 발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4-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선 한국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외국이니까 해당 면허증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하는데 개인이 하면 안 되고요. 그 허가를 받은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면허증 발급을 해주는 이제 자동차 관리사업소로 가게 되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면 번역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제 그걸 서류로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한국 운전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 그리고 여권, 그리고 중국 현지 거주증명서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은 우리 민증에도 보면 한자 이름이 병기되어 있죠. 이제 저는 이제 김정일이니까 옆에 가로치고 이제 김정일이라고 한자로 이제 주민등록상에 이제 병기가 되어 있는데 그걸 여기서 이제 그 면허증에 사용할 이름을 그걸 참고를 해서 그걸로 해줍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요. 여권은 이제 외국인이니까 현지에서 이제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될 때, 행정 민원 과정이잖아요. 절차를 밟아야 될 때 필요한 필수 서류죠. 해외 나가면 여권이 곧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중국 현지 거주증명서라는 게 필요해요. 저도 이거 모르고 그 관리사업소에 이제 면허증하고 여권만 들고 갔더니 거주증명서를 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떼냐 하니까 거주하는 관할 지역 파출소 가서 한 5분이면 뗄 수 있대요. 얘기하면 이제 떼준대요.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파출소를 갔습니다. 가서 그 출입국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출입국 관리를 이제 세관이나 이제 보통 세관에서 하죠, 출입국 관리를. 근데 중국은 특이하게 출입국 관리를 공안국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거주증명서를 떼러 왔다고 하니까 어디에 전화를 하더니 경찰이 와서 저를 압류해 갔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체포돼서 경찰서를 갔더니, 그 경찰서라고 하기는 그렇죠. 파출소죠. 파출소를 갔더니 소변 검사를 하고 피를 뽑고 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하니까 뭐 마약 약물 검사를 한대요. 외국인들은 뭐 그 강제성이래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검사를 받았죠. 받고 한 바로 나와요. 소변 검사 어떻게 하냐면 어떤 요 작은 물건이 있어요. 뭔지 이제 봤더니 우리 임신했을 때 검사하는 거 있죠. 임태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이제 그걸로 이제 하는데 바로 나와요. 뭐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래서 저는 뭐 약물이나 뭐 이런 걸 전혀 접한 적이 없으니까 바로 뭐 깨끗하게 나왔죠. 나오고 나서 그 후에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체포되어 왔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현재 저희 처가 쪽이죠. 처가 쪽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주숙 등기라는 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숙 등기는 필수래요. 안 하면은 위법이래요. 범법은 아닌데 위법이래요. 위법과 범법의 차이가 뭐냐? 범법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위법은 있는 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뭐 그냥 지나가거나 이제 그런 정도의 위법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과태료를 내거나 과태료를 못 낸다 그러면은 구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태료를 낼 때까지 그 파출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4시간 동안 구류돼 있었습니다. 구류라기보다는 파출소에 있었습니다. 앉아서. 왜? 현금을 안 가져왔거든요. 중국은 보통 뭐 위챗페이, 알리페이, 휴대폰으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현금을 들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근데 과태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계좌이체를 해도 되냐? 계좌이체도 안 된대요. 현금을 내래요, 현금. 관련 법이 있는데 입국 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을 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파출소를 가서 제가 여기에 어디 주소지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주숙 뭐 숙박이죠. 주숙 등기를 해야 된대요. 이게 법이래요. 근데 이게 외국인에만 해당이 되냐? 그건 아니래요. 현지인들도 타지인이 본인 거주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낸다. 그러면 거기 가서 주숙 등기를 해야 된대요. 그게 법이래요. 중국 법이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법이라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있다가 와이프랑 연락이 돼서 와이프가 이제 현금을 들고 와서 납부를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숙 등기를 하고 나니까 거주증명서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주증명서는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머물고 있는 거주지 부동산이 있겠죠. 뭐 노숙은 할 수 없으니까 해당 거주지 부동산 증서가 있어요. 중국은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집주인. 그러니까 저로 얘기하자면 이제 처가 쪽 와이프가 이제 부동산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말로 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죠. 그걸 떼가지고 가서 내가 이 사람이 여기에 묵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이틀. 왜냐면 전날 밤에는 첫날에는 뭣도 모르고 갔다가 구류되고 현금 없어서 4시간 기다리고 조사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다 갔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는 등기부 등본 준비해서 다시 또 파출소 가서 다시 신청을 해서 거주증명서를 받았고요. 근데 이게 제가 중국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1년에 중국 내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1년에 거의 한 비행기만 30번씩 넘게 타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이 주숙 등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나, 왜 그게 문제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계속 호텔에 묵었었던 거예요. 이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성급 이상 호텔에 머물면 호텔에서 자동으로 이제 우리 여권을 받잖아요. 받고 호텔에서 자동으로 그날 24시간 안에 해당 관할
공항국이나 파출소로 이제 그 저 숙박 등기를 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실상 호텔이 저를 대신해서 주소 등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뭐 신고를 그 뭐 주소 등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뭐 돌아다니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외국인이나 외지인을 검사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중국에서 뭐 단기간 체류를 하면서 어떤 그 일상적이고 또 이 중국 민원 관련된 뭐 어떤 이런 걸 안 한다 그러면 굳이 주소 등기가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장기 체류를 하니까 이제 뭐 면허도 발급 받아야 되고 뭐 사업자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뭐 모르고 제 발로 이제 찾아간 거죠. 이게 되게 법이 이상한 게 제가 주소 등기를 안 하고 출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초기화 됩니다. 그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입국을 한 후에 출국하기 전 그 기간 동안에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0월 16일 날에 입국을 했는데 28일인가 30일인가 30일자에 가서 이제 그 건축명세를 떼달라고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파출소. 그럼 뭐냐, 10일 이상이 됐잖아요. 체류가 주식 등기를 안 하고 10일 이상 이제 위법적으로 이제 그 거주를 한 거죠. 여기 해석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과태료를 납부를 한 거고요. 과태료도 규정이 있습니다. 10일 이상이면은 1000위안이고요. 10일 이하면은 500위안입니다. 제가 13일인가 14일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1000위안을 과태료를 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1000위안이면 왕복 티켓도 안 되잖아요. 우리 돈은 한 18만원 정도니까 비행값이 안 나오니까 그냥 출국 그 저기 티켓값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아깝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흘렀는데요. 면허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그리고 현지 거주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준비가 되면 그 해당 시마다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해당 시 차량관리소로 가서 뭐 얘기를 하면 됩니다. 민원 접수를 하면 되죠. 외국인인데 한국인인데 기존 면허증을 소지를 하고 있고 이 면허증을 중국 면허증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교체를 하고 싶다, 발급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상기 위에 얘기한 그 몇 가지 준비된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날 바로, 굉장히 빨라요. 요즘은 행정 처리가 바로 됩니다. 접수를 하면 뭐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필기 시험이죠. 근데 제가 첫날에 그 전혀 공부를 안 했어요. 필기 시험. 저 한국에서 면허 딸 때도 그 필기는 거의 뭐 보지를 않았거든요. 상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봤는데 합격을 했었어요. 80몇 점인가. 그때 아마 커트라인이 60점이었을 거예요. 그때 합격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국도 뭐 운전도 오래 했는데 뭐 어려운 게 있겠나 싶어서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첫 타임에. 예. 저 시험을 볼 때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면 언어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시험이니까 어쨌든 한국어가 뭐 기존에 한국에서 시험도 한국어로 받겠다 하니까 한국어로 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시험을 봤죠. 이제 그게 첫 번째 낙태고, 두 번째는 여기 그 필기 시험 커트라인이 90점입니다. 거의 다 알아야 돼요. 틀리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타임에 한국어로 시험을 보고 점수를 82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한국어로 보면 뭐가 문제냐, 여기는 중국이잖아요. 그 시험 지문을 번역을 누군가 할 텐데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국 사람이 해도요, 그 도로교통법이나 뭐 관련 용어들의 이제 빠삭한 사람이 이제 그 지문을 번역을 해줘야 그나마 이제 그 알아보기 쉬울 텐데, 이건 뭐 지문 자체가 시험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번역 자체가. 왜냐면 용어들이 다르거든요. 그 처벌이나 제가 이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중국은 처벌 관련해서 시험 지문이 너무 많아요. 벌점이라던가 뭐 벌금 얼마 내야 되냐, 뭐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그 법이냐, 위법 어떤 사람
굉장히 아리송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그 용어들이 너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 그 어휘들을 한국어로 디테일하게 번역을 할 수 있나 그것도 일단 문제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시험을 보면 정말 아는 문제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이제 신청을 해놓고 집으로 가면서 그 어플이 있어요. 시험 문제 지문을 이제 풀어보는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97점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언어는 중국어로 했죠. 중국어로. 어쨌든 그 필기시험을 쉽게 보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공부를 일단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중국어가 좀 된다 싶으시면 중국어로 그 개념이나 어휘들을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통과를 하면 한국과 똑같아요. 5분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면허증인데요. 퀄리티는 좀 굉장히 어렵해요. 종이장에다가 이런 용지가 있나봐요. 인쇄를 해서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코팅기를 몇 개 갖다 놓고 코팅을 합니다. 앞면으로 이제 코팅을 해서 이제 스탁스탁 잘라가지고 이제 주거든요. 한 5분 10분이면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종 보통이어서 C1이죠. C1이면 일종 보통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소형 화물차까지 그 저기 수동으로 몰 수 있는 그런 면허고요. C2가 아마 소형 화물차 자동까지 운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B로 넘어가면 대형이고요. 어쨌든 저는 제 해당 면허에 맞게 발급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운전면허 발급, 중국에서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눴고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